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의 9에서 10차시 다양한 생물을 알리는 홍보자료 만들기 시간입니다. 먼저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네, 먼저 곰팡이와 버섯이 있는데요. 곰팡이나 버섯과 같은 생물을 균류라고 합니다. 균류는 몸 전체가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포자로 번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곰팡이와 버섯은 주로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에게서 양분을 얻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신벌레와 핵함도 있었어요. 우선 집신벌레는 동물이 갖고 있는 눈이 넣고 귀와 같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보통의 동물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요. 핵함은 보통 식물이 가지고 있는 뿌리, 줄기, 잎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신벌레나 핵함과 같이 동물이나 식물, 분류로 분류되지 않고 생김새가 단순한 생물을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생생물은 주로 연못이나 느린 하천과 같은 물에서 살고 있고 바다에서도 산다고 배웠어요. 세균도 있어요, 선생님. 세균은 분류나 원생생물보다 크기가 더 작고 생김새가 단순한 생물입니다. 세균은 모양이 다양하고 우리 주변 어느 곳에서나 살고 있고요. 크기가 매우 작아서 맨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세균은 살기 좋은 조건이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로 늘어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네, 배웠던 내용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생물에 대한 홍보 자료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세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홍보 자료를 보게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홍보 자료에는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또 홍보 자료는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홍보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이나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홍보 자료 만들기 계획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시문에서는 홍보 대상을 가족이나 초등학생으로 정했네요. 조사 내용으로는 다양한 생물의 특징과 사는 곳,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홍보한다고 합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다양한 생물을 다룬 책이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것이고요. 홍보 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홍보식물에 관한 관련 사진과 내용을 찾아보고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사진과 기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만들 예정인 것 같네요. 마치 신문과 같이 보이도록 제작하는 것 같죠? 준비물에는 다양한 생물을 다룬 책, 스마트 기기와 도화지, 그리고 색연필, 물감, 사인펜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모둠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 일을 진행한다면 더욱 수월한 작업이 되겠죠?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활동 순서를 알아볼까요? 먼저 스마트 기기나 다양한 생물책을 이용하여 생물의 특징과 중요성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홍보 자료에 넣을 사진이나 그림, 중요 내용 등을 정리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모둠끼리 역할을 정하여 홍보 자료를 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만들어 보았나요? 그럼 모둠별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모둠부터 3모둠까지의 홍보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 모둠의 홍보 자료를 보면서 잘된 점과 고쳐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하며 감상하기 바랍니다. 그럼 1모둠 자료부터 볼까요?
자, 모두 잘 보았죠? 그럼 모둠별로 잘된 점과 고쳐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모둠의 자료는 어땠는지 누가 발표해 볼까요? 일모둠의 자료 형태는 포스터였습니다. 잘된 점은 세균의 해로운 점에 대해 그림으로 잘 표현했다는 것이고요. 고쳐야 할 점은 균류의 해로운 점과 관련하여 우리 생활에서 주의할 사항을 추가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모둠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이모둠의 자료는 홍보 영상의 형태였고요. 잘된 점은 다양한 생물의 특징을 잘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할 점은 다양한 생물이 사는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모둠의 자료 형태는 홍보 신문이었습니다. 잘된 점은 균류와 원생생물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는 것이고요. 고쳐야 할 점은 세균의 종류와 세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알려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잘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다양한 생물을 알리는 홍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홍보 자료 만들 계획 세우기, 홍보 내용 조사하기, 홍보 자료 만들기, 발표하기, 서로 잘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평가하기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 잘 알겠죠? 잊지 말고 잘 지켜서 실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하기입니다. 1번. 다양한 생물을 알리는 홍보 자료를 만들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홍보 대상. 당연히 누구에게 홍보할지 정해야 하겠죠. 필요한 요소가 맞겠고요. 2번. 조사 내용.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2번도 필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3번. 준비물 가격. 평소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홍보 자료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크게 관련이 없는 항목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만드는 방법.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다양한 생물을 알리는 홍보 자료를 만들기 위한 계획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홍보 자료에 들어갈 내용을 정한다. 당연한 얘기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는 계획 단계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볼까요? 2번. 홍보 자료를 볼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홍보 자료를 볼 대상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생이 볼 내용인데 너무 어려운 용어가 쓰인다면 그 홍보 자료는 당연히 실패하게 될 테니까요. 3번. 홍보 자료를 잘 만드는 친구만 참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든 활동은 다 같이 하는 것이지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4번. 홍보 자료는 포스터로만 만들어야 한다. 이건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포스터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홍보 신문 등으로도 만들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둠별로 만든 홍보 자료를 평가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개선할 점을 예를 들어 자세히 말해준다. 맞는 말이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줄수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번.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칭찬한다. 이건 역시 맞는 말이겠죠? 적극적인 칭찬은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3번. 잘된 점보다는 잘못된 점을 찾아 말해준다. 이것이 틀린 답이겠죠? 잘된 점도 있는데 굳이 잘못된 점만 찾아서 말해준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행동이겠죠? 잘된 점도 얘기해주고 고쳐야 할 점도 얘기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 것입니다. 4번. 평가를 받는 모둠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과학 5단원 9에서 10차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학기 과학의 마지막이네요. 11차시,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을 정리해볼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